한번 넘어가지고 그 계엄 이제 탄핵 관련된 그 증인 얘기이기도 한데 예. 김현태 그 707 단장 예,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헌재 와가지고는 그때 그 국회 앞에서 맨 처음에 국회 앞에서 김용현한테 이용당했다라는 식의 그 양심 고백 비슷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예. 헌재 와가지고는 저 증언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그 비상계엄 직후에 자기가 무슨 양심 선언하듯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김용현하고 윤석열한테 군이 이용당했다. 네. 이용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했던 사실 윤석열하고 이제 김용현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냈고 검찰 수사 받으면서는 이 윤석열이가 하여튼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그랬고 국회 봉쇄하고 끌어내라고 그랬다고 뭐 그렇게 했고 국회에 나와서도 또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17일 날인가 이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렇죠. 전혀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국회 또 이제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거든요. 성일종 의원하고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고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열린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게 그러면 해외 파병을 미끼로 해가지고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국방에 나온 이제 의혹인데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김현태 특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동의 다사 아니 그 유니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안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녹음이나 진술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거래가 알기로는 있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관 대의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박 의원님, 아니 없어요? 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품위 이야기하십시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야 그- 간사 없이 무슨- 위원장 밀실에서 무슨 그 대령급 이야기를 단장을 회유하시면서 진술서까지 받았어요? 녹음도 다 하셨습니까? 그 녹음에 해외 파병 부대장 인사청탁은 뺐어요? 자, 장관 직무대행님, 김현태 특임단장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외 파병 부대장 해외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제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관님 없어요? 국방부에 감찰관이나 감사관 없어요? 박 의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 17일 날 그 헌재에서 증언하고 17일 날 성일종 위원장이 김현태 단장,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현태 단장을 또 국회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 질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송진호 그 헌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러니까 봉쇄가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 방어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재 증언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와서도 그런 비슷하게 이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곽종근 사람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한테 그 변호사도 붙여주니 뭐니 해가지고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또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 이 해외 파병을 미끼로 당신 성일종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가 해외 파병을 미끼로 김현태 단장을 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보니까 김현태 단장이 지금 육사 출신이고 지금 대령인데 보니까 해외 파병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소령 때인지 중년 때인지 해외 파병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UN 평화유지군으로 몇 군데 지금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부대도 파병을 하고 있고 공정부대도 파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 치안 목적으로 이제 육군 평화유지군 파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병 부대장을 보내달라라고 성일종한테 로비를 했다라는 거죠. 인사 청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박선원 의원이 아시겠지만은
국정원 이제 고위 간부 출신의 이런저런 지금 그 정보가 많은 의원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걸 봐도 상당히 근거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을 리는 없고, 네. 뭔가 하여튼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가 수없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어쨌든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정보가 있으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 네. 오늘 이제 박선원 의원이 저런 그 네. 회유 의혹을 예, 예. 제기하는 배경이 예.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김현태 단장은 분명히 그 봉쇄할 때도 테러리스트 봉쇄라고 지금 헌재에서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본인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그 텔레그램으로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하는 거는 예. 그런 얘기들 봉쇄하고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라. 네. 이런 게 직접적인 지시했다는 게 지금 캡처돼가지고 어제 방송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유 의혹이 나올 만하고 네. 의심을 살 만한 거죠. 예. 근데 그렇죠. 그것도 준비돼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예, 예. 가시죠. 뉴707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했던 이 대화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본회의장을 막는 게 우선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뜻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란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선 당시 봉쇄 지시를 받았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707 특임단 대화방엔 요원이 아닌 의원이라고 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썼는데 헌재 증언 땐 다른 얘기를 한 셈입니다. 또 김 단장은 헌재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150명의 의미는 계엄 이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언급했던 김 단장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 정족수를 뜻하는 150명의 의미는 몰랐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후 김 단장은 밤 11시 53분 본청과 외곽 봉쇄를 언급했고 이튿날 새벽 1시 58분 출동 인원 확인 정도를 했을 뿐 이 대화방에선 별다른 추가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거짓말한 게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그 여기서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조성현 수도경비사령관 수사단장인가? 예. 경비 경- 1경비단장. 예, 1경비단장. 수방사 1경비단장. 예, 나왔을 때 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혹시 회유당해가지고 뭐 그 거짓말 하는 거, 허위 예.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나는 거짓말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예. 부하들이 다 알고 있다. 예. 하고 싶어도 못 예. 하고 할 수도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현태 단장은 딱 걸린 거예요. 거짓말을 맞아요. 했다가. 맞아요. 부하들이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알고 보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네. 세 차례 청문회를 했고 이달 28일까지 4차, 5차 두 번 더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윤건영 의원이 보니까 국정조사 특위 내란 국정조사 네. 특위 위원인 모양인데 제보를 받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특임단 그 텔레그램. 김현태 예. 김현태 단장이 지금 그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린 그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 있던 예. 그 부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제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위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김현태한테. 아니 그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를 자료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거 만든 적이 없다. 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단체 대화방 이름이 뉴707이잖아요. 아까도 네. 보도에서 나왔지만. 아니 그리고 국정조사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때도 김현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윤건영 의원이. 네. 아니 진짜 그
단체방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런 거 만든 적 없어요라고 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이거 위증이니까 네. 위증죄로 지금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위증이 되죠, 지금. 예, 그럼요. 예, 헌재에서 예. 증언한 것도 위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네. 이 그 707 단장이면 특수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예. 부대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항상 무슨 지시가 하면 복멍복창해서 바로 예. 따르고 예.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냐 답변을 누가 예. 지시를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장면 하나가 포착된 게 있어요. 예. 뭐냐 이 예. 국회 나올 때도 그렇고 이렇게 헌재 나올 때도 그렇고 그 김현태 단장 귀에 예. 그 이걸 뭐라 그러죠 이어폰은 이어폰? 아니고 이어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이어라 그러는 게 예. 방송할 때 예. 뭐죠 그게 저기 통제하는데 예, 하고 그렇죠. 예, 주조 그 방송을 주조. 할 때 이제 주조정실 주조종실에 있는 PD 예 맞아 그 하기 위해서 인이어를 꽂고 하잖아요. 그렇죠. PD가 이제 그 방송 진행자랑 이렇게 네. 진행자한테 이제 곧 5분 뒤에 광고도 넣어야 돼요라든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 꽂아놓은 아까 영상 지나갔나요? 한번 저기 보시면 예. 저 오른쪽에 지금 인이어가 지금 꽂혀 있다. 이제 저희들이 저걸 짤로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뉴스버스 TV에 띄워져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웃고 지리하는 거 이제 김현태 대령이 답변하는 그런 건데 그때 이렇게 귀를 이렇게 보니까 인이어가 끼어 있더라. 그래서 밖에서 인이어가 끼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방송할 때 주 조정실에서 얘기하듯이 뭔가 지시를 하듯이 이거 뭐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게 있듯이 저걸 모니터하면서 누군가가 답변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태 단장을 회유한 측에서 예를 들어 뭐 나 변호사라든가 다 우리가 해줄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법률 전문가가 답변 요런 식으로 답변해. 요 질문을 딱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정확하게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인이어인지 이어폰인지 뭐 보청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뭐 아직 보청기를 낄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인이어로 추정을 이제 하는 거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병주 의원이 김병주 의원은 군 출신이잖아요.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한 의원이죠? 얘기가 여기 저기 707 특수단 같은 경우는 뭐 보청기를 난청이 있거나 보청기를 낄 정도 귀가 나쁘면 갈 수가 없다. 김현태 대령 보면 안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밝아야 되고 등등. 그러니까 그 귀가 안 들려갖고 보청기를 끼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청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하고 오늘 저 인터뷰에서 조금 나온 내용 같은데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국방이 전체에 나와서 답변할 때 모습인데 왼쪽 귀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재 나왔을 때도 이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근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 또 이게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난청 정도 만약 귀가 안 좋다면은 707 단장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거기는 제정예 부대고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무선으로 많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귀가 안 좋으면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진짜 뭔지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귀에 쓰고 있는 게 정말 난청 때문에 그 개인적인 차원에 쓴 건지 아니면 이걸 이어폰을 통해서 누가 어떤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될 충분히 그렇게 의혹이 하거든요.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멀리서 뭐 화면 보면서 이렇게. 네. 그 당연히 이제 의심할 만하죠. 보청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이어라 그러면 뒤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그 답변을 코치를 해주는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이런 뉴스라든가 김현태 대령의 어떤 행동 이렇게 보면서 좀 군 통수권자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밑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령관들 자기가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령관들을 닥달하고 있고
김현태 대령 역시 지난번에 모든 건 부하들 책임 없이 나의 책임이라고 양심 고백하듯이 국방부 앞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다 해놓고 그 뒤에 가지고 말을 지금 막 180도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그 뭐 유사시에 뭔가 명령을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말을 이렇게 식으로 계속해서 바꿔버리면 참 앞날이 저는 군 앞날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